안녕하세요 디테일러 여러분, 블랙디테일의 DK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워시앤토크 시간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제가 정신없이 막 이렇게 살다 보니까 워시앤토크 찍은 지가 이렇게 오래됐는지 몰랐더라고요. 거의 뭐 한 2달 만에 하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하고 밀린 얘기들, 또 제 얘기들 뭐 이런 얘기 나누면서 재차 세차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휠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그렇게 많이 더럽지가 않아요. 재택근무를 요새 많이 해가지고 차가 이렇게 운행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먼지만 소복히 쌓여 있었는데 왠지 그냥 오늘 세차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좀 들어가지고 나왔습니다. 워시앤토크를 제가 안 찍은 지가 오래됐더라고요. 예전에는 워시앤토크 이제 고정 팬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찍은 지 좀 오래되면 벌써부터 이제 막 커멘트에 달려요. 아니 워시앤토크는 언제 올라오나요? 워시앤토크 말이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요새는 그런 댓글이 좀 안 보이더라고요. 뭐 그것 때문은 아니고 아무튼 제가 사는데 바빠가지고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습니다. 뭐 근황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뭐 아시다시피 세상이 많이 흉흉해졌죠. 참 진짜 하루하루가 살 떨리는 그런 날의 연속인 것 같아요. 와 진짜 10만 명씩 하루에 나올 거라고는 솔직히 저는 예상은 못했는데, 요새 뭐 하루하루 거의 막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죠. 이제는 사람들이 저는 처음에 이제 영국이나 이런 데서 위드 코로나 막 이런 거 한다길래 야 쟤네들은 뭐 해보지도 않고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뭐 위드 코로나야 왜 핑계야 이랬었는데, 요새는 진짜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사람들한테 한번 다 돌아야지만 끝나는갑다,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뭐랄까 공포심보다는 그냥 좀 마음의 준비를 좀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게 있고, 또 지구편 또 반대편에서는 또 전쟁이 날지 모른다고 막 그러고 있죠. 참. 진짜 저는 그 얘기 듣고 진짜 이게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와 2022년에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침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참 진짜 이제 뭐 임박했다라고 얘기까지 하니까 야 진짜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이제 요새 우리나라의 한참 이제 이슈인 올림픽. 뭐 올림픽에 관련해서는 사실 뭐 워낙에 많은 분들께서 이제 얘기를 하셨으니까 참 이번에 존재감 없는 올림픽이기도 한데 진짜 좀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렇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뭐 이렇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냥 하도록 내비두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또 이 올림픽만을 바라보고 또 훈련했을 또 선수들 생각하면 뭐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요새는 와 진짜 이 세상이 너무 어지럽다.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위로 넘어갈게요. 요새 영상에 이 압축 분무기 관련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그러니까 뭐 몇 번 펌핑해야 몇 초 정도 쓸 수 있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절대로 압축 분무기에 절반 이상 케미컬을 넣지 않는다. 저는 한 4분의 1 정도만 넣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얘가 2리터짜리다. 2리터짜리 압축 분무기다 라고 하면 500ml 이상 넣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압축 분무기는 결국에는 요 남아있는 공간의 공기를 압축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100번을 펌핑해도 케미컬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압축이 안 돼요. 그러면 금방 조금만 나가다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케미컬을 절대 전체 용량의 4분의 1 이상 넣지 않는다. 두 번째, 이빠이 넣는다. 최대한. 지금 IK 포머 같은 경우에는 얘는 꽉 차면 지가 알아서 배기 피식 하고 나오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빠지는 소리 들리시죠? 얘가 지금 일정 압력 이상으로 올라가면 지가 알아서 빠져요. 그 정도까지 이빨이 채워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 두 가지만 지키시면 어떤 압축 분무기를 쓰셔도 아마 잘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아무튼 아까 전에 뭐 세상 어지럽다는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올림픽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막 보다가 이제 막 기가 찬 거예요. 야, 진짜 이렇게 무식한 올림픽을 봤나, 이런 생각을 막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얘네들이 혹시 평창 올림픽 때 우리한테 악에 받쳐서 이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평창 올림픽은 우리의 홈이었으니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다 하고 응원했겠죠. 근데 이제 중국 애들 입장에서 평창 올림픽도 지금 베이징 올림픽 못지않게 뭔가 이렇게 편파적으로 뭔가 자기네들이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한 번쯤 우리도 자기 객관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평창 올림픽 할 때 다른 나라 애들을 이렇게 차별하고 막 이랬던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우리가 개최국이었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우리는 몰랐던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아니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올림픽을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나라 솔직히 빙상협회 같은 경우에도 되게 뭐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우리가 뭔가 메달을 따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무리 우리나라가 이제 예전부터 이제 빙상 강국 뭐 이랬었지만, 우리나라 이거 태권도도 그랬듯이 이제 나중에는 결국엔 상향 평준화가 되잖아요. 실제로 다른 외국 선수들도 이제는 엄청 잘하더라고. 예전에는 되게 압도적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워낙에 잘하고, 거기다가 이제 막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선수들 분위기도 좀 안 좋고 이래서 이번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개 중에는 막 금메달도 따고 이러는 거 모습 봐서 저는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초반에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이럴 거면 올림픽 뭐 하러 해? 막 이런 여론들이 너무 이제 강하니까 선수들이 이제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또 제 기량을 못 발휘하면 어쩌나 생각했는데,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력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요새 진짜 확진자 수가 정말 무시무시하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뭐 몇백 명, 몇천 명 나왔을 때 덜덜 떨던 게, 야, 그때가 좋은 때였네 라는 생각을 요새 좀 하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몇십몇 명씩 하루에 확진자가 나올 거라고는 저는 솔직히 생각을 못 했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뭔가 이렇게 규칙 딱 정해지면 잘 지키는 민족이 별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진짜 이거는 뭐 마스크 아무리 잘 쓰고 사람 안 만나고 이래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제 주위에도 이제 확진 받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하나같이 다들 너무 억울하다는 거야. 야, 나같이 단조로운 그 동선에 사람도 안 만나고 막 이러는 사람이
걸렸다 그러니까 마스크도 진짜 철저히 쓰고 막 손 소독을 하루에 몇 번씩 하고 막 이러는데 내가 왜 걸리냐 이거지. 너무 억울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이제는 뭔가 이제 그 뭔가에 잘못이 있어서 누군가한테 이제 뭔가 잘못이 있거나 뭔가 좀 부주의해서 걸리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운이 안 좋거나 아니면 선천적으로 그 사람이 면역력이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약해서 어쩔 수 없이 걸리는 약간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진짜 이제 감기 같은 거죠. 진짜로. 우리가 뭐 감기 뭐 걸렸다고 사람들이 야 너는 막 뭐 방역 수칙을 안 지키니까 감기 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또 하루에 막 10만 명씩 몇십만 명씩 나오는데 정말 우리 가족은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게 없어가지고 참 잘 피해가고 있다. 이런 생각도 또 반면에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요새 진짜 뭔가 다른 사람 만나는 일이 쉽지도 않고 그런 일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진짜 그냥 누구를 할 얘기 있어도 카톡이나 뭐 전화로만 하고 실제로 만나서 얘기하면서 뭔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일은 진짜 극히 드물어진 것 같더라고요. 네. 좀 씁쓸하기도 한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하는 이제 지인들이 있어요. 얼굴 한번 보자, 오랜만에 커피 한잔 하자 이러는 지인들이 있는데 요즘 같은 시국에 왜 얼굴을 보려고 할까? 이제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뭔가 저한테 이제 부탁할 일이 있거나 뭐 이런 거죠. 예. 근데 이제 전화로만 이제 용건만 띡 하고 물어보기는 이제 뭐 하니까 커피라도 한 잔 사면서 이제 물어보려고 혹은 부탁하려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연락을 하는 그런 케이스인 거죠. 나머지 휠 하면서 얘기할게요. 그런데 왜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야 너는 평소에 연락도 안 하다가 너 필요한 거 있을 때만 연락하냐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저도 사실은 좀 뭐랄까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부탁을 할 때는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친분이 있고 좀 그런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거지. 정말 뭐 몇 년 만에 연락이 갑자기 띄고 와가지고 야 나 이런 것 좀 해주면 안 되냐 이런 것들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고 뭔가 나 이용해 먹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가졌었던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요새는 그런 생각이 오히려 반대가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저한테 연락하는 게 굉장히 껄끄러웠을 거란 말이죠. 그 사람들도. 왜냐면 오랜만에 연락하니까. 그리고 또 싫은 소리 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그만큼 내가 그 사람한테 되게 좀 가치 있고 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요새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야 누군가한테 있어서 내가 이 정도로 필요로 할 만한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에 오히려 좀 뭐랄까 기분 좋아지는 그런 걸로 바뀌었어요. 좀 되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었죠. 180도. 그래서 이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이제 연락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거예요. 제 유튜브나 이제 뭐 이런 거를 보고 야 나도 이번에 새 차를 하나 뽑았는데 점점점 혹은 뭐 야 내가 아는 지인이 이번에 뭐 차를 중고차로 하나 샀는데 점점점 뭐 이런 것들이에요.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라고 하면 야 네가 뭐 나랑 뭐
뭘 한다고 이런 부탁을 해?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요새는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야 그래도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나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 보면 나한테 연락을 하는 거 보면 내가 그래도 이 사람들한테 좀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보다. 오히려 이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요새 좀 그러더라고요. 예, 최근에도 저한테 이제 이래저래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연락 오신 지인분이 몇 분 계셨었는데 제가 그분들한테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미안해하는 거야 나한테. 야, 되게 오랜만에 연락해서 미안한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요새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오랜만에 연락 와서도 반갑고 내가 연락 왔을 때 내가 그 사람한테 연락을 받았을 때 반가우면 당신은 나한테 좋은 사람인 거라고. 당신이 나한테 안 좋은 사람 같았으면 연락이 왔었을 때 반갑지도 않았을 거고 기쁘지도 않았을 거다. 근데 나는 되게 반갑다. 당신 지금 나한테 연락해줘서. 그러니까 얘기해라. 약간 그렇게 지금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또 얼마나 나한테 연락하기 힘들었겠어. 요즘 같은 시기에.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가서 커피도 한잔 하고 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이게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그렇게 이게 생각이 변하는 그런 그 주기가 좀 있나 봐요. 예. 제가 이제 앞자리에 4자를 달고 나서부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반대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저도 이제 남한테 부탁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진짜 내가 이 사람하고 정말 친하지 않으면 죽어도 연락 안 했었어요. 그냥 내가 그냥 어떻게든 끙끙 해가지고 그냥 삽질을 하던 뭐 이랬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도 좀 이해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전화를 해서 정말 오랜만에 연락해서 미안한데 나 이런 것 좀 알려고 하는데 좀 도와줘. 뭐 그런 것도 저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고 뭐 얼굴이 좀 두꺼워졌다고 할까요?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나이 먹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부탁을 하면 좀 들어주세요. 예,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 휠은 다 지금 세척이 끝났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고압수 쏘고 이제 오늘 사용할 샴푸, 또 제가 새로운 샴푸 또 하나 갖고 왔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죠. 자, 폼도 써보고 미틀질도 하면서 또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용해볼 샴푸, G테크닉의 G와시, 버킷에도 넣어보고 그리고 스노우폼에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희석비 상으로는 지금 뚜껑 2개, 한 40ml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버킷 하나에. 그럼 희석비가 굉장히 고농도인 편이거든요. 근데 좀 넉넉하게 한 50ml 정도 넣어주겠습니다. 똑같이 스노우폼에도 좀 넉넉하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색깔 너무 예뻐요. 뭔가 색깔에서 보면 체리 향이 엄청 진하게 날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그래서 잘 섞어서 고압수로 버킷에 한번 거품을 한번 내볼까요? 거품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막 거품이 많이 난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약간 크리미한 느낌, 그죠? 큰 거품보다는 아주 작은 거품이 많이 나는 그런 스타일이고, 윤활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미트질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뛰어난 편이 아니에요, 얘가. 뭐 자세한 건 미트질 하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오케이. 지금 전체적으로 고압수는 뿌려줬고요. 이제 바로 스노우폼부터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게러지에 오면 좋은 게 이 MJJC 폼건을 써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 폼건을 이 세차장 사장님한테 제가 기증을 했거든요. 기대가 됩니다. 자,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일단 뭐 거품의 고운 정도나 점착력 이렇게 딱 달라붙는 정도는 사실은 뭐 나무랄 곳은 크게 없습니다. 네, 되게 고운 거품이 나고요. 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빨간색이어서 그 체리 향이 날 것 같이 생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체리 향은 아니에요. 약간 뭐라 그럴까, 그냥 달달한 향? 향이 이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네, 오케이. 자, 미트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딱 미트질을 처음에 딱 하면 느껴지는 그 윤활력, 네, 윤활력에서 큰 차이는 아니지만 미세하게 제가 이제 1티어급이라고 생각하는 카프로 리셋이나 이런 아담스 카샴푸 같은 종류의 카샴푸랑 비교해 보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딱 납니다. 예, 늘상 이제 쓰는 샴푸니까 윤활력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게 이제 제 머릿속에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거에 조금 못 미치는, 예, 오히려 원래 희석비보다 조금 샴푸를 더 많이 넣는데도 불구하고, 예, 확실히 조금 아쉬워요. 예. 그 오랫동안 이제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신 분들은 제가 이제 선호하는 브랜드들이 이제 몇몇 있는 거를 다 아시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G테크닉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코팅제는 아직까지도 G테크닉이 제일 맛집이다, 코팅 맛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당연히 G테크닉 제품들을 거의 다 사서 써봤거든요. 근데 G테크닉 제품 중에서 몇 안 되게 제가 고개를 갸우뚱한 제품 중에 하나가 이 G워시입니다.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아니, DK님 G테크닉 되게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제도 C2V3, QD 뭐 이런 거 다 쓰시고, 근데 G워시는 안 쓰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안 써봤을 리가 없죠. 예. 사실 이게 집에 갤런으로 있습니다. 갤런으로. 그냥 사서 써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갤런으로 질렀어요, 얘는. 믿음으로. 예. 근데, 나쁘진 않은데, 솔직히, 예, 그렇더라고.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들한테도 추천을 안 드리고 있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아무리 뭐 G테크닉을 좋아하지만 흔히 요새 이제 시체말로 얘기하는 머리가 깨진 뭐 머리가 깨져도 나는 무조건 G테크닉이야 이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또 아닌 건 아닌 사람인지라 또 제가 또 좋아하는 다른 브랜드에서 또 한번 또 써보고 또 괜찮은 거 없나 한번 두리번 거리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또 한번 써보고 이러는 거죠. 또 그러는 재미로 또 세차하는 거니까, 예, 저는 그렇게 해서 쓰는 돈이 아깝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재미의 일부인걸? 그게 없으면 재미가 없는데 재미 있으려고 취미 활동 하는 거니까, 그쵸? 물건을 사서 써보는 그 새로운 제품을 사서 써보고 그거에 대한 나 나름대로의 평가를 내려보고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나만의 데이터를 만들어 나가고 또 그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내 차에다가 또 더 좋은 거 또 이게 적용을 해보고 그 적용을 했던 결과를 또 피드백을 또 통해서 또 조금씩 내가 발전해 나가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즐기는 게 재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험은 사실 내가 직접 해보지 않고는 모를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인터넷이나 다른 매체 이런 데서 얘기하는 정보가 네, 저랑 맞지 않는 경우들을 저는 심심치 않게 발견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뭐라 그럴까? 내가 직접 써보기 전에 뭔가 남이 썼던 얘기, 그 출처도 알 수 없는 그런 얘기만 듣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아재잖아요? 꼰대 아재?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 참, 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쭉 보면, 뭐 젊은 사람들이라고 일반화하는 것도 좀 웃기지만, 그런 과정들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됐든, 내가 뭔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축구를 한다, 취미로. 그럼 축구하면 뭐 신지? 어떤 게 제품이 좋지? 이런 거를 매장에 가서 뭔가 내가 신어보고 뭔가 이렇게 나한테 맞는 걸 찾아가고 이런 것보다는 축구화 이제 리뷰하는 유튜버나 아니면 아는 지인한테 야 어떤 게 좋냐 물어본 다음에 그거를 사는 거지. 그 축구화가 나의 성향이나 나의 뭐랄까 스타일이나 나의 뭐 발 모양 뭐 이런 것들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좀 잘 아는 애가 하는 말이 맞겠지. 뭔가 자기만의 이제 주관이나 이런 게 더 없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그냥 샀는데 모르고 그냥 샀는데 호갱되면 어떡해? 그거 별로 좋지도 않은 건데 호갱되면 어떡해? 그러니까 나는 현명한 소비를 하기 위해서 잘 아는 사람이 가르쳐 준 걸 산다.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세차할 때도 세차 용품을 고를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문제를 풀기도 전에 해답지를 먼저 들춰보는 그런 액션을 많이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 수학 문제를 풀어요. 근데 내가 모르겠어 이 문제를. 이거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볼까를 고민하고 공부하고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내가 수학적 사고를 배우고 그러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딱 막히면 답안지부터 들춰보는 거야. 풀이.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서 풀이하는 거구나 하고 푸는 건다. 그러면은 그게 머릿속에 남겠습니까? 그 문제를 푸는 기계적인 스킬은 올라갈지 몰라도 수학적인 사고를 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맞는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남들이 가보지 않은 그런 길을 가는 거를 너무 극도로 두려워하는 것 같은, 그냥 남들이 가는 대로 따라가고 뭔가 거기서 조금 도태되는 것도 아니지. 거기서 조금 벗어나면 뭔가 나 혼자서 왕따 되고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야말로 진짜 큰 손해다. 내가 아무도 써보지 않은 제품을 써보고 그거에 대해서 느껴보고 아무도 써보지 않은 제품이 아니더라도 나만의 결론을 내리는 그게 진짜 재미인데 그런 거를
낭비 혹은 손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 본인 스스로 결정하는 게 없어. 다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왜? 끊임없이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지금 맞게 가고 있는 게 맞나? 잘못된 거 없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나?를 내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뭘 하는지를 보고 결정한다는 거지. 아, 내가 선택한 요거를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네. 오케이. 난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되게 안타깝더라고. 뭐 제가 이런 비슷한 얘기 워낙 많이 해가지고 워싱턴 토크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지겨우실 거예요. 댓글 중에, 제 영상의 댓글 중에 DK님은 뭔가 되게 말하는데 신뢰감이 느껴진다, 뭔가 되게 자신감이 넘쳐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저는 그 비결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직접 써봐요. 남들이 쓴 얘기를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써보고 내가 진짜로 느껴보고 나만의 결론을 내린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는 저는 되게 자신감이 있는 거죠. 왜냐면 내가 직접 써봤으니까. 뭐 나랑 다른 결론이 있을 수 있다는 건 당연히 인정하죠. 근데 어쨌든 내가 썼을 때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뭐 세차하는 게 남들한테 아는 척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게 비단 취미생활 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는데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문제가 닥쳤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 내가 주체가 되려고 하는 거,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미트즈 다 끝났고요. 고압수 한번 쏘면서 한번 보시죠. 자, 헹굼성이 어떤지 중점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헹굼성이 아주 나쁜 수준은 아니에요. 뭐 제가 헹굼성이 나쁜 대표적인 이제 샴푸들, 케미컬 가이의 뭐 글로스워크 뭐 이런 애들하고 비교하면 아주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까 제가 1티어급으로 생각했던 리셋하고 비교하면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카프로 리셋보다 윤활력도 살짝 떨어지고 헹굼성도 살짝 떨어지고 그리고 향도 별로 없는 약간 그런 심심한, 뭔가 이렇게 뭔가 셀링 포인트가 없는 그런 제품처럼 저는 느껴져요. 제가 지금 제 차에다가 카프로 시쿼츠랑 SIC를 시공한 지 거의 한 10개월이 다 돼가요. 상황이 어떠냐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뭐 투코트를 올렸는데 1년도 못 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그 정도의 코팅제는 수준 미달이라고 봐야죠. 근데 카프로 정도 되는 인지도가 높은 그런 브랜드 제품은 어느 정도 믿고 쓰셔도 돼요. 아직까지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진짜 올 겨울에
눈 많이 왔잖아요. 염화칼슘도 많이 맞고 했는데도 아주 잘 버텨주고 있고 하부 쪽에도 되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상부보다는 하부 쪽이 조금씩 이제 발수력이 약해지고 있는 게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 정도는 굉장히 양호한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이 올 겨울은 특히나 눈이 많이 오고 이랬기 때문에 이 정도라 그러면 잘 관리만 하면 2년, 3년까지도 충분히 저는 지속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제 제가 그때까지 참지를 못하니까 까내고 다른 거 바르고 싶어가지고 까내니까 문제인 거죠. 네, 드라이까지 끝을 냈습니다. 낮이 되니까 금방 또 푹해지네요. 예, 이제 서서히 이제 봄이 오는가 봅니다. 오늘의 관리제는 역시나 G테크닉의 C2V3. 저번에 제가 그 C2V3 대신에 QD를 썼더니 몇몇 분들이 아니 갈아타신 건가요? 막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고요. 그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날 기분에 따라서 한 제품만 너무 여러 번을 계속 쓰면 질려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반찬도 왜 똑같은 거 계속 먹으면 질리잖아요. 아무리 맛있어도. 그래서 검증이 된 제품 안에서는 좀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변화를 줘가면서 하면은 또 새로운 감정이 또 느껴진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마 애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요새 애들 학원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요새 막 TV 보니까 그 유재석이 나와가지고 엘리하이 막 이래가지고 막 선전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애는 한동안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수업을 조금 받다가 학원은 별로 안 보냈고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는 학교에서 하는 방과 후 수업 말고는 일절 학원을 안 보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가 좀 심심해해요. 아무래도 이제 친구들도 잘 못 만나고. 근데 이제 집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뭐 학습지 같은 거 비스무리한 거 하긴 하는데 뭐 그거야 진짜 한 10분, 20분 하면 다 끝나는 분량이어가지고 뭘 하면 좋을까 좀 고민하다가 요새 그 엘리하이 그게 메가스터디 고등학생들 하는 메가스터디를 하는 그 회사에서 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메가스터디라는 거를 저는 몰랐거든요. 내가 공부 안 해서 모르나?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는 메가스터디 있었나요? 이거 공부 안 한 거 이거 다 뽀록 나는 거 아니야? 아무튼 되게 유명한 그런 데서 만드는 거라고. 뭐 유재석을 CF 모델로 쓸 정도면 사실 클래스는 일단 인정인 거죠. 유재석 같은 사람이 아무 회사에서나 해달라고 한다고 하진 않을 테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알아보고 있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저희 애도 방학인데 3월 2일 개학하기 전까지는 계속 방학인데 뭐를 좀 하면 좋을까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사무실 사람들하고 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저희 사무실에도 굉장히 그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강남에 이름만 들어도 막 유명한 이런 아파트 이런 데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 이제 여쭤보면은 당연히 엄청난 곳에 많이 보내시죠. 그리고 또 어린 애도 있는데 그 영어 유치원 이런 데를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와, 근데 영어 유치원이 나는 그렇게 비싼지 처음 알았어요. 세상에
대학교 그 등록금이 아니라 그 뭐라 그래요?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이 내는 돈보다 더 비싸던데요? 배터리가 갑자기 중간에 나갔습니다. 아무튼 그 영어 유치원을 보내시는데 와 가격이 깜짝 놀랐어요. 3개월에 뭐 한 4, 500만 원씩 막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저희 이제 부부는 생각하는 게 되게 많이 달라서 저나 저희 와이프 생각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 이제 직장을 잡고 이제 살아갈 세상은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잘 사는 세상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예. 사실 저는 이미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뭐 좀 잘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과연 학교에서 좋은 대학 나와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인가를 돌이켜 봤을 때 서서히 아닌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저는 요새 느끼거든요. 요즘 세상이 엄청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사실 너무 빨리 변하고 너무 뭐라 그럴까 상상도 못할 정도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제 그냥 일반인들이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식, 좋은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와서 뭐 대기업에 취직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공식이 이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든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거든요. 저는 요새. 저나 이제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약간 정석적인 길을 걸어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길을 걸어왔던 저희 부부도 야 이제는 아닌 것 같다. 더군다나 우리 아이가 직장을 잡을 때는 지금 최소한 10년 이후일 텐데 지금도 벌써 이런 모습인데 10년 후에는 절대로 안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냥 여태까지 괜찮았다고 공식처럼 여겨졌던 뭐 영어 유치원이랄지 아니면 뭐 개인 과외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아이한테도 이르게 될까? 정말 안전빵이 맞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좋은 학원이나 이런 사교육에 힘쓰시는 부모들한테 이제 왜 그렇게 하냐 물어보면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도 얘가 공부라도 해놓으면 적어도 중간은 가지 않냐 이거지. 예능이나 얘가 운동이나 무슨 뭐 예술을 해가지고 성공하는 건 정말 그 특이한 케이스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남들 하는 그런 공부들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이래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을 잡는 게 그게 일단 안전빵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저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여태까지는 그랬을지 몰라도. 그래서 저희 부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차피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 예상조차도 안 되는 세상이니 지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제 아이가 잘하고 그리고 흥미로워하는 거. 흥미로워하는 거를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하자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의견을 모았어요. 그럼 이제 아니 안 시켜보고 얘네들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어떻게 아냐? 그럼 여러 가지 시켜봐야지. 피아노를 좋아하는지 태권도를 좋아하는지 어떻게 아냐 이거죠. 그러니까 학원도 많이 다녀봐야 되고 그런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네, 저도 어느 정도는 이제 동의를 하는 바인데 제가 우리 애를 이제 키우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요즘 애들은요 엄청 똑똑해요. 그리고 정보가 되게 많아요. 지들끼리 하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지가 이제 막 생각의 흐름대로 영상을 막 보다 보면 이런 것도 보고 저런 것도 보고 이러면 지가 좋아하는 거를 지 스스로 자연스럽게 찾아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느꼈거든요. 애가 유튜브나 이런 거를 보다가
그 유튜브에서 그 피아노를 엄청 잘 치는 아이의 영상을 본 거예요. 막 왜 유튜브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신동 같은 애들. 이제 그런 거를 막 치는 거를 옆에서 보고 지도 이제 막 치고 싶었나 봐.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피아노를 사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 어떻게 피아노라는 거를 치고 싶어졌어? 그랬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를 사주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어느 날은 지 친구 중에 한 명이 아이스하키를 한다는 거야. 그 같은 반 친구 녀석이. 그래서 아이스하키를 막 유튜브로 한참 찾아보더니 그래서 제가 옆에서 물어봤어요. 제가 너 아이스하키도 한번 해보고 싶니? 그랬더니 그건 또 아니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는 이렇게 부딪히고 이렇게 막 하는 건 자기는 싫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럼 아이스하키는 안 하고 싶어? 그랬더니 안 하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아직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됐지만 뭔가 자기만의 생각이 있고 자기 기준이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이 벌써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우리 애는 아직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해봐야 된다. 맞는 말인데 동기부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즉 본인이 나 이거 해보고 싶다, 나 이런 거 배워보고 싶다라는 게 있어야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그냥 부모가 요거 한번 해보자, 요거 하는 거 어때? 이거 하는 거 어때? 라고 얘기했어. 그냥 그래? 이래가지고 다닌 거랑은 그 임하는 자세가 되게 많이 다르다라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그렇지만 저희 아이들이 커서 이제 살아갈 그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남들보다 특출나고 남들보다 잘하는 그 무언가가 대체 불가능한 그 무언가가 있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도 그럽니다. 근데 그런 남들보다 잘하는 웬만한 사람들로는 대체가 불가능한 그 무언가가 아무런 동기부여 없이 그냥 부모가 이런 거 한번 해보는 거 어때? 라고 해서 그냥 아무런 관심도 없다가 그냥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해서 잘 되는 경우가 과연 확률이 몇 %나 될까? 또 공부도 재능이라고 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것도 재능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공부에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남들보다 뛰어난 그런 학자나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과연 그 퍼센티지가 과연 그렇게 높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남들보다 정말로 잘하려면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그거에 심취해 있는 뭔가가 있어야 한다라고 저희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내 가슴속 깊이 정말로 좋아해서 내가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할 수 있고, 그리고 누가 옆에서 시키지 않아도 내 스스로 노력하고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강한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 것, 그 무언가. 그 무언가를 찾아야 저는 비로소 그 사람의 가치가 이제 올라간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선택을 아이한테 좀 맡겨보려고 해요. 이런 것도 해볼래? 저런 것도 해볼래?도 좋지만 지 스스로가 흥미로운 것을 찾고
흥미로운 것을 찾았을 때 서스럼 없이 부모한테 얘기할 수 있고 부모는 그걸 듣고 아이를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저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애한테 유튜브 보지 마라, TV 보지 마라 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연령대에서는 직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죠. 특히나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엔. 이런 시국에 TV마저 없다면, 유튜브마저 없다면 얘가 취득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너무 제한적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유튜브만 보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유튜브만 맨날 본다. 이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왜 그런 집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아예 TV 자체를 다 없애버리고. 근데 이제 부모는 이제 궁금하니까 애는 공부시켜놓고 집에서 이제 자기는 핸드폰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너무 웃긴 거 아닌가? 아이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같은 시대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못 보게 막는 게 정말 과연 그게 애를 위한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저희 애는 실제로 요즘같이 밖에 못 나가는 시기임에도 유튜브나 이런 거를 통해서 되게 새로운 것들을 많이 접하거든요. 물론 이제 여과 없이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면 당연히 애한테 이제 안 좋은 영향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항상 옆에서 지켜봐야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나쁜 행동이다. 저거는 유튜브기 때문에 그냥 과장돼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지도 그리고 약간의 필터링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한데 그 자체를 그냥 아예 막는 게 그게 의미가 저는 없을 뿐더러 오히려 애한테 해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희 애는 뭐 너무나도 자유롭게 유튜브를 봅니다. 그래서 유튜브로서 뭔가 새로운 걸 알게 되고 그런 것에서 뭔가 저건 뭐지? 저런 게 있네?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동기부여가 됐을 때 그거를 저희가 서포트를 해주려고 하는 거죠. 여태까지는 그래서 그렇게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과연 영어 유치원이 아이에게 어떠한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돈이 없어서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그 동기부여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사실은 그런 거를 경험해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대학교 때까지. 근데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어학연수를 이제 뉴질랜드로 가게 됐는데 어학연수를 가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영어를 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이게 영어가 진짜로 정말로 필요하겠구나. 영어를 잘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집안 형편이 진짜 별로 안 좋았었어요. 저를 그냥 유학이나 혹은 어학연수를 보내기에는 터무니없이 저희 집안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랬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친척을 막 뒤지다가 뉴질랜드라는 정말 먼 나라에 저희 외삼촌이 살고 계셨거든요. 저희 엄마의 이제 남동생인 거예요. 근데 별로 두 분 사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 꼭 그러더라. 아무튼. 근데 그 좋지 않은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그 남동생한테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우리 아들을 조금 맡아봐 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동기부여가 한참 되어 있는 상태로 뉴질랜드에 가서 영어 공부를 했는데 그때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영어가 많이 늘어서 왔습니다. 뭐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민망하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제가 그나마 잘 먹고 잘 사는 그 미천이 된 게 그때 열심히 했던 그 영어 수업 내가 진짜 이 영어 회화를 진짜 잘해야 돼. 정말 익혀볼 거야. 나는 배워볼 거야. 이런 그때 그 내 스스로의 동기부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면 제가 뉴질랜드에 어학연수를 갔을 때 만났던 정말 수많은 유학생들은 어땠느냐?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지 않을까? 아마 어학연수를 가봤던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어학연수 가면요, 그들만의 세상이에요. 그들만의 세상. 한국하고는 다른 또 그들만의 세상이 있어요. 그냥 그 안에서 똑같이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애들은 어떻게든 되고 안 될 애들은 어떻게든 안 된다라는 게 그런 거인 거지. 스스로가 동기부여가 되어 있고, 아, 나는 잘하고 싶다, 공부를 하고 싶다, 나아지고 싶다라는 동기부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뉴질랜드가 아니라 어디를 보내놔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동기부여는 부모나 아니면 타인이 억지로 애한테 심어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동기부여가 어느 분야에서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부모가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모는 하는 역할이 별로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이가 할 수 있게끔 뒤에서 밀어주는 거.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건 말고 진짜로 너는 애니까 너는 몰라서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글쎄요. 앞으로 그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나요? 앞으로 어떤 게 주가 되고 어떤 먹거리들이 생길지 우리가 알고 있나요? 저는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면 본인들의 인생을 본인들이 책임질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낫다라고 봅니다. 어차피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나도 모르고 우리 아이도 모르니까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살았듯이 아이의 인생을 아이가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하이는 해주려고요. 아주 기본적인 학업은 따라가야 되니까. 예, 학생이 학교 공부를 못 따라가면 안 되니까 엘리하이는 해주려고 합니다. 뭐 말이 약간 이상하게 매짐이 되네. 자, 아무튼 지금 이제 큐디는 다 관리제는 다 발라줬고요. 타이어하고 휠 드라이하고 이제 드레싱만 발라주면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타이어 드레싱을 보통 이제 스펀지 어플리케이터로 바르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알리에서 좀 괜찮아 보이는 제품을 하나 구매를 했어요. 보여드리면 요겁니다. 요거 보이시나요? 예, 굉장히 그 부드러운 브러쉬처럼 생겼죠. 근데 또 납작해요. 또 이렇게 요거를 타이어 드레싱을 바를 때 한번 써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좀 갖고 왔습니다. 오늘 처음 쓰는 날인데 잘 될지, 예, 뭐 폭망하면 버리면 되는 거죠. 예, 약간 그 합성 소재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부드러운 털인데 요걸로 한번 타이어 드레싱제를 발라보면 잘 발리지 않을까, 살짝 그런 기대가 돼가지고 한번 오늘 그걸로 한번 발라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오 살짝 뻑뻑하긴 하네. 이게 드레싱제를 뭘로 쓰느냐에 따라서 좀 사용성이 조금 갈릴 것 같기는 한데 뭐 나쁘진 않아요. 이런 틈새도 바르기도 괜찮고 살짝 두껍게 발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는 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약재가 별로 없으면 뻑뻑하니까 나도 모르게 약간
좀 두껍게 바르는 경향이 생길 수는 있다. 자, 그래도 끝까지 한번 해보긴 해봐야지. 근데 작업에 시간이 많이 걸리네. 스펀지 어플 쓸 때는 그냥 죽죽죽죽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게 털에 힘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털이 기니까 자꾸 이렇게 눕혀져요. 요거는 조금 에바다. 이건 안 될 것 같아.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예. 수성, 그러니까 점성이 거의 없는 그런 드레싱젤을 바를 때는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와, 털 빠짐도 막 일어나네. 예, 그냥, 예, 스펀지 어플로, 예, 요걸로 하겠습니다. 구간이 명관이네. 아유, 그냥 시원시원하구만. 예, 이게 훨씬 낫네요. 훨씬 더 뭐랄까, 얇게 바를 수 있고, 균일하게 더 발리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네. 구간이 명관이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제 차를 깨끗하게 씻어줬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워시앤토크 찍었는데요. 뭔가 워시앤토크를 한번 촬영을 하고 나면 중간 정산을 이렇게 한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 나름대로는.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낮 시간이 되니까 따뜻해지고 그런 것 같네요. 다음 주에는 또 영상으로 기온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세차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계절이 금방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요새 세상이 어렵죠. 어지럽고, 예,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또 즐거운 취미 하면서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위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해야겠죠. 여러분들도 힘내시고요. 건강하시고 다음번 또 와시앤토크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